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국이 데이터 분석 입문 머신러닝반 수업 영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전에 공유 드렸던 것처럼 아무래도 수업 대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상 대체로요. 그래서 오늘 전체 수업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어, 한 대략 저번처럼 한 30분 안에 짧게 빠르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지치지 않게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평가지표 코드 하나랑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그 분류 모델의 머신러닝 프로세스 전반적인 거 하나, 그 다음에 회귀 모델, 간단한 모델 만드는 방법, 그리고 실제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배웠던 평가지표 기반으로 해서 좀 정리를 할 거고요. 실제 제가 만든 코드는 아니고 캐글에서 이제 유스케이스로 보여지는 코드들을 갖고 와서 한번 살펴보는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평가 지표들 다 기억나시죠? 저희가 평가 지표를 실제로 보기 위해서는 당연히 모델을 돌리고 예측을 하고 그 성능을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볼그 평가 지표 코드는 팁스라는 그 SNS 저기 그 시본 데이터를 갖고 와서 실제로 예측을 해보고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 데이터는 그 팁에 대한 데이터인데 우리가 X는 이거 피처로 쓰고 Y는 이 피처로 쓰면서 단순하게 뭐 전처리는 하지 않았어요. 작은 데이터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해서 데이터를 나누고 리니어에 대한 회귀 분석을 간단하게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트레인에 대한 데이터와 트레이는 데이터 넣고 실제 X 테스트인 테스트 데이터를 예측 값으로 이제 뽑아서 얘를 대상으로 그래서 y 프레드 값을 실제 우리 y의 이 테스트 값이랑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럼 이렇게 팁에 대한 값이 이렇게 쭉 떨어질 거고 y 테스트에 대한 값이 떨어질 거니까 두 개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R2 제곱의 그 R 제곱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MSE, RMSE, 그 다음에 이거 이제 MA죠. 그 값들을 비교해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렵지 않게 이 코드들은 여기 나와 있는 패키지의 이 모델을 갖고 쭉쭉쭉 뽑아볼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였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또 내려가 보면 실제로 이제 예측한 값이 어떻게 떨어지고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실제 보면 나와 있는 것처럼 예측값과 실제값이 이렇게 존재하죠. 존재했을 때 어떻게 예측했는지, 즉, 그러니까 회기선이 선을 그은 게 실제 값들과 어떤 식으로 관련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그려본 그래프고, 어떤가요? 여러분 보시기에. 아직 뭐, 많이 떨어지는 것들도 보이시죠? 우리가 이게 수업 때 배웠죠? 그래서 그 내용들이 분명히 보일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OLS, 이 스태치 모델에서 제공하는 OLS의 이제 서머리를 통해서 얘가 실제, 어, 회귀 분석을 요약해서 표 형태로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까 했었던 그 값들을 가지고 우리가 상수만 추가했어요. 원래 기존에 이제 우리 배웠던 거 기억나시겠지만 회귀 분석이 상수가 있고 없고도 또 차이가 존재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상수를 추가해서 위드에 대한 컨스턴트를 추가한 개념이고 거기서 다시 핏해서 들어가 보니까 R 스퀘어 값이 조정돼도 뭐 그렇게 높은 값은 사실 나온 것 같진 않아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지표들은 우리가 다 배우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평가 지표에서 배웠었던 것들을 기반으로 했을 때, 뭐, 나중에 또 알겠지만, 이제 뭐 어떤 잔차에 대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숨어 있는 거거든요, 이 해석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에서 우리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R제곱에 대한 개념들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회계에서 어떤 기본적인 개념들을 이해할 수 있고 이 부분은 추후에 모델링반에서는 이제 선형회계 자체를 배우다 보니까 거기서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석을 하는데 저희 반은 그 정도는 일단 아니고 우선은 R제곱이랑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을 때 MSE 값들 비교해 보는 거 첫 번째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분류 모델이고요. 저는 이제 SNS에서 또 다시 타이타닉 데이터 갖고 와서 얘네들은 간단하게 전처리를 진행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이 매트릭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전처리를 가볍게 넘어간 거고, 이따 살펴볼 이 데이터들을 보면은
다른 식으로 또 보여지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따 설명을 드리면서 전출의 중요성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도 보면 이 피처를 가지고 사용할 거고 간단하게 트레인 테스트로 스플릿해서 우리가 모델 초기 학습시키면서 이걸 갖고 예측값을 또 뽑았죠. 그랬을 때 정확도, 뭐 정밀도, 재현율, 뭐 F1 스코어, ROC, AUC, 컴퓨전 매트릭스, 분류 리포트 전체에 다 나오는 거, 커브에 대한 거, 혼동 행렬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타이타닉 데이터를 이런 여러 변수들을 가지고 결국은 생존을 예측하는 거니까 어쨌든 0, 1, 이진 분류의 개념으로 우리가 혼동행렬을 사용하면서 이제 비교해 보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뭐 정확도가 이렇게 떨어지고 프리시전이나 리콜이나 이렇게 나오고 F1과 ROC의 UC 값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나와 있는 값들 이렇게 뭐 떨어진다라는 게 확인이 다 되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그 혼동행렬의 어떤 지표들을 요약해서 보는 게 흔히 말하는 저 리포트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컴퓨터 매트릭스는 바로 이렇게 나오죠. 우리 그 TP, FP, TN, FN 이런 부분들 다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ROC, AUC도 나오고 여기에 이제 뭐 매크로랑 웨이트랑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어 나중에 다항 분류할 때, 다항 분류가 아니라 이제 다중 분류할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0, 1로 예측값이 두 개밖에 없지만, 나중에는 이제 뭐 0, 1, 2, 3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것들을 또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프리시전이나 리콜을 계산할 때 우리 다른 방법으로 매크로나 마이크로나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그거는 사실 오늘 저희 수업에서 이제 할 건 아니라 넘어가고, 그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점은 항상 이진 분류만 모든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거는 추후에 모델링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우리가 했었던 내용들 다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액츄얼과 프레딕트에 대한 거 가지고 0과 1, 0과 1 나와가지고 충분히 다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모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랜덤 포레스트나 뭐 디시전 트리나 로지스틱이나 물론 우리 수업 때 이거를 다 배우는 건 아니지만 이런 애들을 좀 보면서 살펴보려고 하고요. 모델을 초기화해서 갖고 와서 우리가 데이터셋을 동일하게 이제 엑스테스트로 묶어서 갖고 올 거고 필요한 것들은 모델 뭐 애큐러시나 뭐 이런 것들 다 갖고 와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할 거예요. 아까 했었던 거를 단지 여러 모델에 반복적으로 돌려서 비교를 해보는 것뿐이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어펜드해서 얘네들이 이제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만들어져서 그걸 갖고 이제 우리가 확인하는 것뿐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최적의 모델들 찾아보고 이런 거에 대한 그 시각화까지 해보는 건데 보면 이제 모델별로 나오게 되죠. 어떤 성능이 있고 어떤 성능이 있다라는 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가요? 뭐 높은 정확도는 디시전 트리가 뭐 있는 것 같아요. 리콜은요, 그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 DT가 되게 높은 것처럼 보이는데, 뭐 어쨌든 이거는 과적값도 봐야 되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좀 비교해서 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다른 이 모델들과도 비교해 보면서 정확도나 뭐 정밀도 다른 것들 같이 살펴보고 가장 좋은 성능의 모델을 살펴보면 선택하면 되겠죠. 단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지표를 사용할지 그리고 과적합에 대한 것까지 고려했는지를 잘 우리가 이해하고 들어가야지 그게 아니면 아무래도 더 성능이나 이런 거에서 일반화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우리 이제 평가 지표를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은 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뭐 케글에서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데이터를 보면서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좀 분석을 했는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타이타닉 데이터를 또 갖고 왔고요. 우리가 과거에 실제 첫 시간 때 다뤘던 그런 타이타닉 데이터와 유사합니다. 얘네들을 트레인과 테스트로 갖고 와서 실제 비교해 봤고 CSV 파일은 전에 예전에 제가 드렸던 그 파일로 하시면은 아마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도 이제 EDA라는 작업을 통해서 실제 어떻게 클래스나 이런 것들이 그 정해져 있는지 그리고 얘가 말하는 거는 뭔지 그리고 이제 변수들별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개념들이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놓은 데이터고 그다음에 여기도 결집값이 보이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보고 미싱 밸류를 좀 처리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이거 기억나시죠?
저희도 우리 미싱 밸류 처리하려고 그동안 진행했었고 타겟값 가지고 진행했었던 사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어디에 미싱 밸류가 있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우리 예전에 했었던 것들 기반으로 실제 이제 생존에 대한 컬럼을 갖고 비교해 보면서 확인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상관 개수들을 보면서 피처들 간의 관계를 좀 살펴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저희가 전에 했었던 거랑 유사하지만 캐글러는 이런 식으로도 하고 있구나. 뭐 NA 값을 뭐 대표적인 값으로도 넣고 뭐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도메인이 있는 상황에서는 나와 있는 것처럼 어디가 더 중요하고 어떤 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가 알고 있으면 상당히 좋겠죠. 그래서 타이타닉 데이터 배에 대한 표시가 있는 거고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전처리할지도 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등급별로에 대한 걸 나눠서 실제 뭐 코드 같은 경우는 뭐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 등급에 카운트해서 뭐 계산되는 거죠. 그래서 각 등급별로의 어떤 클래스별로의 어떤 비율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면 퍼센테이지 비율이 나오게 될 거고 A는 어떤 패신저가 뭐 클래스가 1이고 뭐 얘는 2고 3이고 이런 데들은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 보면서 이런 승객별로의 어떤 그 차이들을 보고 여기에 뭐가 있는 건지를 보게 되면 뭐 충분히 우리가 뭐 이해할 수가 있겠죠. 위에 이 그림들이랑 비교해 보면서 덱들을 그래서 여기 다 나와 있는 것들이 설명이 돼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천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결국에는 뭐 생존으로 또 보는 거예요. 생존 데이터랑 같이 보면서 어떤 유의미한 차이들이 존재하는지를 계속 비교해 보는 것이죠. 그래야지 머신한테 학습할 때 저번에도 말했던 것처럼 차이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으니까 이런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울 거는 지우고 결측치를 대체해서 결국에는 모든 결측치가 다 대체된 게 보였고 그 다음은 이제 타겟에 대한 것들을 분포를 보고 살펴보는 것 같아요. 특히 나와 있는 것처럼 타이타닉 데이터 클래스 1과 0이 비중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비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처리를 해야 되는지 좀 살펴보는 것 같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죠? 이 둘의 차이가 너무 차이가 나버리면 성능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런 것들도 꼭 잘 고려해서 타겟값 봐야 된다라는 거. 여기서는 이제 아무래도 변수들 간의 코릴레이션을 보면서 살펴봤던 것 같아요. 뭐 어떤 변수 어떤 차이가 있는지 충분히 코드 보면 다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을 거고 얘네들 변수들 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며 중요한 것들을 좀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테스트 셋도 그렇고요. 이 두 개가 되게 가장 높은 어떤 게 되겠죠. 근데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죠? 요금이랑 클래스는 당연히 상관관계가 높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뭐 피처를 제거할 것들은 제거하거나 뭐 가공할 것들은 가공하거나 이런 것들을 인사이트를 계속 살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타겟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봤고 여기선 또 뭐 이런 연속적인 수치들은 어떻게 처리할까라고 하면 이미 우리가 다 봤던 거예요. 나와 있는 것처럼 생존에 대해서 에이지의 분포들이나 생존에 대해서 다른 어떤 분포들을 보면서 트레이닝과 테스트를 살펴보며 어떻게 이제 이거를 해석해야 될지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둘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나요? 뭐 비슷하긴 하지만 뭐 큰 차이는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뭐 그죠? 근데 뭐 한쪽으로 좀 쏠려 있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어떤 특정 값이 되게 높고 그리고 카테고리에 대한 어떤 카테고리 피처들도 어떻게 이제 생존이랑 되어 있는지 그런 이런 것들이 이제 차이를 주는 거죠. 그래서 피처들을 사용할 때 어떤 피처들을 정확히 잘 사용해야 될까 결론들을 정하면서 뭐 이 사람들은 뭐 콜레이션이 각자 있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새로운 피처를 뭐 변환해서 만들거나 뭐 피처 간의 관계를 보호하고 타겟은 뭐 콜레이션 뭐 보면서 어떤 거에 뭐 되는지 이 생존에 대한 피처들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잘 살펴보면서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어떤 식으로 할지 이제 생각하면서 모델을 뭘 쓸까도 고민하고 그래서 원하는 코딩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이런 피처들을 어떻게 또 뭐 새롭게 만들까 고민하면서 진행하다가 이제 나오는 게 결국엔 피처 엔지니어링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 보면은 뭐
우리가 전에도 했지만 비링 작업을 통해서 데이터를 나누기도 하고, 그저 이렇게 요금으로. 에이지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계속 나눠보고, 빈도에 대한 거를 인코딩을 작업하면서 수치적으로 이제 있었던 거를 좀 더 나눠보고 하는 전처리 코드인 것 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나눴는지 살펴보고, 그걸로 통해서 실제 Y값과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지도 얘가 살펴봤고, 그래서 이런 전처리하는 코드들도 충분히 다 이해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피처들, 뭐, 타이틀, 이 이름에 대한 것들도 어떻게 할지, 우리 이것도 한번 해봤죠. 그래서 그 내용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뭐가 지금 분포가 많고, 그 다음에 어떤 게 이제 관련이 있는지 같이 봤고요. 타겟에 대한 인코딩도 진행하면서, 이제, 다 정리를 한번 해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비율들 정하고 뭐 여러 가지 다 전처리 간단하게 해서 우리 전에 했었던 거랑 유사한 겁니다. 그래서 피처 변환해서 결론적으로는 뭐 원하는 코딩 할 거나 뭐 할 거 정리하고 결론적으로 피처를 이런 식으로 다 정리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것처럼 타이타닉 데이터 되게 복잡했었지만 처음에는 이게 다 문자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의 수치로만 변환돼서 머신에게 학습시킬 수 있게끔 만드는 작업입니다. 위에 나와 있는 이 작업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저희가 지금 이제 평가 지표를 보기 위해 모델만 바로 보려고 했었지만 사실 위에 내용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에 내용 꼭 한 번 더 초기에 배웠던 거니까 곱씹어 보자고 가져온 거니 확인하시고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델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요. 이 사람은 이제 랜덤 포레스트를 사용하고 뭐 어떻게 사용할지 이런 것들 좀 정리해놔서 확인했고 뭐 이건 그 당시에 이제 경쟁 케글에서 이제 공모전 할 때 뭐 리더보드의 모델이 얼마나 나고 싱글에 대한 베스트 모델은 어떻게 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모델에 대한 거를 갖고 온 다음에 성능을 뭐 비교해 보고 했었던 것 같아요. 전처리 하면서 실제 이제 우리가 그때 옛날에 배웠던 SK 폴드를 가지고 데이터 돌리면서 모델을 학습시키고 다 우리 배웠던 겁니다. 그걸 그대로 어펜드해서 그 코드에 넣고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고 뭐 중요도 보고하려고 위에 잡아 넣었던 거고요. 쭉 돌려서 실질적으로 어떤 피처가 중요한지라는 거 보고 티켓에 대한 것도 보고 그다음에 뭐 피처들 간의 관계도 보고 그리고 ROC 커브도 실제 성능을 한번 봤죠. 그 포드가 돌면서 어떻게 떨어지는지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제출을 해서 확인했는데 성능이 뭐 그렇게 뭐 지금 이 사람이 어떤 걸로 제가 평가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비로 해서 에버리지 보니까 뭐 0.84가 나온 것 같네요. 정확도가. 그래서 좋게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성능이 좀 개선된 것 같은데 어쨌든 네 기존에 있었던 리더보드 모델보다 좀 더 좋게 나온 것 같아요. 네. 뭐 오흡 이런 건 사실 뭐 랜덤 포레스트를 배우면 나중에 알겠지만 얘가 이제 부트스트랩 방식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데이터를 리샘플링해서 재사용할 텐데 거기서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들 가지고 이제 정확도 보거나 하는 이 방법으로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내에서 재사용하고 재사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학습하지 않는 데이터는 테스트 데이터 개념으로 평가를 해보는 이 스코어인데 어쨌든 뭐 이런 거는 나중에 모델링에서 배우시면 되고 저희는 지금 평가 지표를 이렇게 뽑아서 동일하게 얘가 확인하고 살펴본다라는 거 하나 볼 수 있었고, 그죠? 자, 두 번째는, 간단한 어떤 이 세일즈에 대한 프레딕션이고, 심플한 리니어 리그레션을 갖고 왔어요. 이거는 이제, 데이터가 몇 개가 안 돼요. 이것도 사실. 그래서 보면은, 그, TV, 뭐, 라디오나 뭐, 뉴스페이퍼나 세일즈 보고, 얘네들에 대해서 이 피처들이 다 연속적인 수치인데, 두 개의 피처를 갖고 예측해 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뭐, 실제 200개밖에 안 되고, 뭐, 별축지도 없고 뭐 그냥 정말 진짜 작은 데이터죠. 이 데이터 확인해 본 다음에 뭐 데이터 클렌징은 뭐 널 값들 있는지 보고 각 이제 피처마다 아웃라이어나 이런 거 살펴봤던 것 같아요. 근데 뉴스페이퍼는 아웃라이어가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막 큰 아웃라이어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EDA를 통해서 세이즈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그다음 실제 이 변수들끼리 간의 관계를 보니까 어때요? TV랑 세이즈는 뭔가 좀 선형적인 이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뉴스페이퍼나 아니면 뭐, 라디오는 뭐,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선형이기도 이 안에서 뭔가 영향을 주는 것들을 제거하면, 어, 더 선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잔차들을 제거하거나 아웃라이어를 제거하면서 이상치들을
따져보고 하는 그런 고급적인 어떤 회귀 기법을 사용하면 여기서도 요인에 대한 뭐 분석이나 이런 거 다 나아갔을 때 이 선형적인 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는 이 여기 나와 있는 왼쪽에 나와 있는 이 지금 이 피처가 가장 좀 선형적으로 보이긴 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 피처를 가지고 우리가 예측을 저 모델을 만들어 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한번 내려보면 매트릭스 만들어 봤는데 당연히 엄청 높게 나오네요. TV랑 세이지랑. 그래서 아무래도 세이지랑 TV가 가장 큰 코릴레이션이 있다라고 하니까 간단한 거는 이걸 가지고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델 빌딩을 보면 이것도 뭐 사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한 이 심플한 리니어 리그레션을 갖고 올 거고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리그레션에 대한 우리 방정식을 보게 되면 어 당연히 이 어떤 C에 대한 거는 그 개수가 될 거고, 저희 상수가 될 거고, 상수항이. 그 다음에 Y 값은 우리가 예측할 거고, 그 다음에 M1, X1 자체가 M1에 대한 어떤 코에피션트와 함께 첫 피처가 되고, M2는 X2는 두 번째 피처가 되고, 쭉 N 피처가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지금 Y가 C 더하기, 그쵸? C 플러스 M1 곱하기 TV니까, 즉, 결국에는 TV에 대한 거를 세이지랑 비교해서 예측할 거고, 잘 생각해보면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결국 M1 플러스 C와 M1이 값이 어떻게 바뀌느냐, 회귀 개수와 그 다음에 회귀의 어떤 상수가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예측하려는 이 모델의 데이터의 이제 모델이 달라지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면 아무래도 이 중요한 부분인 바로 이 개수들 어떻게 최적화하는지 이런 것들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그런 건 나중에 모델링 하거나 배우시면은 이런 것들만 다루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쪽에도 한번 뭐 더 보셔도 될 것 같고 우선은 지금은 일단 저희가 다시 돌아가서 모델을 성능을 비교해 보는 거를 좀 메인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어떻게 되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자, 세일즈와 TV를 가지고 진행을 하겠죠. 그죠? 그럼 세일즈와 TV를 가지고 진행을 할 거니까, 그럼 세일즈와 TV 갖고 진행할 텐데, 이거를 X값을 TV로 놓고 Y값을 세일즈로 보고, 이걸 트레인 테스트로 나눠가지고 간단하게 비교해 보려고 데이터를 딱 나눈 건 똑같고요. 그 다음 리니어 모델 자체는 스태치 모델에서 갖고 와서, 똑같이 상수를 만들고, 그 다음에 OLS로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실제 상수랑 개수에 대한 값이 나오고 이 아까랑 우리 여기랑 비교해 봤을 때 보면 상당히 높은 값이 나왔습니다. 아까 0.4였는데 0.8 정도 나오고 어 실제로 나와 있는 데이터들을 좀 더 살펴보면은 성능이 그래도 나쁘지 않게 나온 것 같아요. 물론 이걸 다 해석하기에는 지금 수업 시간은 어렵겠지만 확실히 우리가 알고 있는 값만 봐도 차이가 나온 걸 아실 거고 나와 있는 게 그래서 0.054에 대한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TV가 0.054만큼 증가를 시키는 거죠. 그 세이지에 대해서. 그러면 TV 하나당 0.054의 값이 증가가 된다라는 거고 R스퀘어 값은 81.6%가 나왔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회귀선을 그려보면 세일즈는 6.948, 즉 뭐 6.948 시작해서 컨스턴스에서 들어가서 거기다가 TV 값이 1 증가할 때마다 0.054씩 증가하니까 이 TV 값이 계속 증가하면 세일즈 값은 0.054 곱하기 그 X축 값이 될 거니까 이게 이제 회귀선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뭐 아무리 뭐 이런 이상치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얼추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잔차를 분석해 봤어요, 이 사람은. 왜냐면 실제 가정에서 선형액이 보면 잔차가 정규성이 있고 뭐 등분산성과 그다음에 이 여러 가지 이제 독립성들이 있어야 되는데 잔차가 어떤 건지를 살펴보면서 보니까 정규성이 잘 보이는 것 같고 잔차들이 그다음에 등분산성도 좀 맞춰지는 것 같다라는 거를 뭐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서 살펴봤어요. 뭐 완벽하진 않겠지만 그리고 실제 테스트 데이터 셋에다가 데이터를 넣어서 RMSE 값을 보니까 2.019가 나오고 R스퀘어는 0.79가 나왔어요. 그래서 테스트에도 나쁘지 않게 성능이 보여진다. 과적합이 되지 않게끔 살펴본 거고 뭐 물론 이제 차이가 어떻게 보면
2점 정도의 차이는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RMS 값이 그 차이가 나는 게. 근데 이제 어쨌든 뭐 2.24, 2.019가 뭐 많은 수치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거는 비교를 해봐야겠죠. 어쨌든 저기 레인지로 봤을 때는 좀 차이가 나는 것들이 존재할 거니까. 그리고 데이터의 성능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 이런 이상치들이 영향을 많이 줄 수도 있는 거라서 이런 것들을 또 처리하게 되면 더 성능이 높여질 수도 있어요. 뭐 이런 거는 저희 전처리 적용반 가서 많이 할 거고 우리는 오늘 전반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평가 지표를 어떤 식으로 모델에 어, 대입해서 사용하는지 기존에 수업 때 사용했던 8기 데이터 코드랑 그 다음에 이제 케글에서 사용했었던 코드들 비교해 보면서 살펴봤고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전반적으로 코드 전체 다 공유 드리는 거니까 직접 복습하시면서 여러분들 한번 어, 더 분석하실 거면 더 분석하시고 더 전처리 하실 거면 전처리해 보면서 이 내용들 좀 더 깊게 흡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